일간지를 비롯해 스포츠 신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이 생활고를 비관해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정 보도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경찰의 말을 인용한 이 기사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인 동거 여부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보도되었는지. 살인 용의자로 검거된 김모 씨는 이 시신과 6개월간 한 방에서 생활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인지. 먼저 사건이 처음 보고된 경기도 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검거한 날은 5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6일 일요일, 사건은 경기도 경찰청에 보고됐습니다. 6개월간이나 아무도 몰랐던 살인 사건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살인 용의자의 가족들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용의자를 검거했고 용의자는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의 서류철에는 용의자 검거 하루 만에 만들어진 언론 보도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두 사람이 동거 중이었다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 지방청 같은 경우는 저녁 23시경쯤 하고 아침 한 6시쯤 되면은 연합 기자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여기로 와요. 와가지고 사건 내용 보고서 들어간 거 보고 카페에 가고 아니면은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가 발생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도 발생 사건 같은 경우는 윗분들한테 전파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검거된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풀될 사건은 미리 기자들한테 드리든지 그래요. 그럼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거됐으니까 갖다가 그냥 릴리즈한 거네요, 그죠?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경기도 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써댄 것입니다. 게다가 기자들은 관할 경찰서인 안양경찰서에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다 전화 취재하는 거 이상으로 여기 있으면서 이상으로 뭐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럼 너희들 저기가 너희들이 지금 조사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랑 그 용의자 쪽 양쪽 전화번호 다 알려다오. 그렇게 애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사 쓸 때 전화 체크 일단 해줘. 안양서랑 통화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기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양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물론 그 누구도 기자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건 그대로 있죠. 뭐 우리가 뭐 그러고 기자분들 만나지도 않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책 계속 발표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사가 자꾸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뭘 했길래 그러냐.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결국 잘못된 보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가 없었다면 사건은 처음 보도대로 종결됐을지 모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은 지난해 12월 2일. 장소는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지점인 박달동의 한 허름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요. 11월 달에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11월 달에. 예. 방들을 열면서 예. 바로 방입니까? 예, 이 방입니다. 바로 이 방인데요. 이게 문이 안 열려서 이 유리창을 깨고 범인이 열어 나오고 잔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안 열리니까는 열렸으면 아마 유리창 깰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비닐장판 뭐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방에는. 이 방이 죽은 김 모양의 시신이 이불에 쌓여 발견됐던 곳입니다. 시신을 미리 치워갖고 없었어요. 살인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신과 함께 자면서 생활했다는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시신이 옮겨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집 근처엔 아직도 역한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도의 줄을 그렇게 정신에 쳐놨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은 여러 가구가 함께 마당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살인 용의자 김 씨는 부모 그리고 90세가 넘는 할머니와 함께 이 집 한켠 방 2개를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요. 한번. 시체 있는 방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발견 당시 사체는 마치 미라와 같은 이상 현상을 보였고 이미 수개월 전에 살해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싱하고 빨래 넣는 거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저 누워 있는 거밖에 누워 있는 없었어요. 거, 예, 이불도 이불에 피도 묻은 걸로 봤어요. 사진 찍은 거 다 있어요. 하지만 시신이 있던 방과 김 씨 가족의 방은 나란히 붙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참 오래됐어 이제. 문에서 딱 열고 들어오면 내가 딱 나왔다 있어요. 아니 태기가 뭔 놈이 일어나노? 그때 한 며칠 지냈어요. 전면 몰랐는데. 냉장고 저뭐 내려가려고 또 내가 푹 날때 있어. 아니 김치가 썼나 와 이래 내가 나면 냉장고 한번 또 뜯어내고 막 청소를 또 해봤어요. 냉장고 청소도 하면. 그럼 또 깨하네 얘. 그또 병원에 또 나갔다. 어떤 얘기하는 어제 딱 들었더니 그러고 한 달 전부터 입에서 자더라고. 내가 밤에 옮겨놔. 입을 한 맞지 딱 깔아놓고 있어. 태경아 집에 있다. 7시 내가 반쯤 나가나. 태경아 와 입에서 자네. 내가 다리 입고 왔을 때 내가 아프게 더 짜증이 난다. 저봐 가라 내가. 들어가 내가 팍 나다. 아이고 어이씨 내가 일어나네. 네 발로 안 씻고 나가 발 씻고 하네. 시신이 발견될 당시 두 사람이 동거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죽은 김양과 살인 용의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전혀 못 보셨어요? 네. 여자도 못 보고. 언니가 한번 같이 들어만 봤지 그 뒤로 못 봤어요. 언제요? 같이 들어왔어요? 작년 겨울인지 어릴 때인지 한번 들어오는만 봤어 둘이. 이 집으로? 아니면 저 집으로요? 여기죠. 이 집으로요?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 걸 봤어요. 여기 와갖고 둘이 와서 뭐 샀거더라고. 술 먹을 거. 한식 같은 거. 이 가게에서? 네. 그래서 봤죠 아가씨를. 그 언제쯤이었어요? 생각은 뭐 가시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지. 비 올라고 그랬으니까는 가을이나 지금 초겨울 그럴 때지. 경남 진주에서 고학으로 전문대학을 다니던 김양이 살인 용의자 김 씨를 알게 된 것은 94년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회사에서였습니다. 김양은 둘의 관계를 일기에 남겨놓았습니다. 95년 김양의 일기에는 선배에게 빌린 돈과 동생의 월급, 자신의 용돈을 합해 김 씨에게 130여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뒤 김양은 계속 김 씨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11월 22일 마지막 일기에는 김 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몹시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들은 김양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 씨를 찾아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동거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용서되고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 보도가 나간 뒤 그 가족들이 억울해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김양이 사라지자 가족들은 올 1월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안양경찰서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된 김 씨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탄원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 해놔놓고는 암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가 안 되겠겠어. 제가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탄원서를 내면서 범인이 확실하니까 이 범인을 그냥 내가 가출 신고, 실종 신고한 게 아니고 탄원서를 냈었어요. 그래 제가 들은 대로 안양 발탈통 안양 그 발탈통 내가 진주 경찰서 신고하면서 딸아가 그때 탈출해 올 때 그게 어디 위치가 어디쯤이라니까 발탈통 통장집이라
보니까 그 행사님들이 아 박탈통이 뭐 안양이네. 피해자 김양의 가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검거된 김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는 현재 김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사건이 나기 2달 전 이사했고 탄원서의 전화번호는 그 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입니까 여기가? 예, 원래 살던 이 방이. 김태경. 예. 그리고 여기 다락방에 얘가 감금돼 갖고 기급을 하고 얘가 백을 놔주고 도망했다 그랬거든요. 이 방에. 그 할머니도 있고 너 할머니도 있고 그 저기 내 방에서 얘기하면 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 지나고에 가서 죽은 김양의 가족들은 94년 김양회에서 김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성에 전화했더라고. 12통 5반으로 됐는데 16통이 아니고. 그런데 김 씨 가족들이 새로 이사한 집은 예전에 살던 집에서 불과 10m도 안 떨어진 바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있잖아요. 집 앞에 왔으면 이거 알았다 그 말이죠. 경찰은 지난 2월 탄원서를 접수하고 3월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김 씨가 새로 이사한 바로 그 집을 조사했습니다. 탄원서를 보고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사하기 전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 집을 가지 않고 새로 이사한 집을 알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안양 5동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정확히 시신이 있던 그 집,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그 거기에는 그 뭐야 박달동 그 7몇 번인가 나 기억 잘 아산이에요. 거기 슈퍼가 있고 슈퍼에서 그 뒤에 뒷집인가 그러더라고. 주인 이름이 난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심신가 그런 것 같아. 그 심근섭인가? 저 슈퍼 있는 집입니까? 슈퍼 와서 그 안보다 좀 더 들어가서. 그 저 죽은 사람 발견된 고집이죠? 그렇죠. 경찰은 시신이 있던 집에 갔지만 집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낸 실종 신고와 탄원서는 이렇게 처리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뭐 당시에 예 가방하고 공부하던 시험지. 단지 공부하던 시험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던 시험지만 요 있어요. 노트하고 시험지하고 이래 하다가 학기말 시험 앞두고 공부하다가 돈 준다고 올라가서 가자마자 지소품 화장품하고 역한 냄새가 배어있는 시험지와 노트. 김양이 남겨놓은 유품은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예. 죽은 딸아이 명예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아직도 영전을 치우지 못하고 가게방에다가 사진을 놔놓고 있어요. 더 엄마 옆에 두고 있고 싶어서 사람들은 안 치우느냐고 생각하지만 꽃다발이라도 내가 갈아주면서 더 두고 보고 싶었어.